안녕하세요. 제임스 골프입니다. 오늘은 개천절 빨간 날이고요. 쉬는 날인데 제가 오늘 잠깐 출근을 해서 제가 좀 밀려있는 일이 좀 있다 보니까 요거를 좀 처리를 하고 저희가 이제 다음 영상을 지금 제가 리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이랑 기존에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혹은 리뷰어 분들이 올려놓은 영상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좀 취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류가 나고 있는 부분들, 혹은 어차피 이제 저는 이제 이 제품을 설명하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이 제품을 구매할 생각이 있거나 이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 영상들을 막 보실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다르게 이야기하는 부분과 이 사람이 시타했던 시타의 영상의 구질의 모습과 저 사람이 시타했던 구질의 모습이 다르거나 막 이런 이제 혼란들이 생기면서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건데, 여기서 이 오류가 나는 함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뭐 함정이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오류가 나는 부분들, 놓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저희 영상을 보시면 제가 시타를 하거나 공이 날아가는 구질의 형상을 보여주진 않죠. 대부분 저는 샤프트 제조사가 제조한 기준에 이 샤프트가 갖고 있는 특징을 기준으로 보통은 설명을 드려요. 왜냐하면 엔진이 다르니까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스피드가 다르고, 스피드나 파워 한계점이 다르고, 스윙 패턴이나 궤적 패턴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헤드의 모델도 달라질 수 있고, 헤드의 무게감도 달라질 수 있고, 사용하고 있는 밸런스 값도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조건을 배제하고 이 제품이 갖고 있는 특징을 놓고 설명을 보통은 드리는데, 저희 영상에도 보면 댓글에 공을 치는 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들을 해요.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왜 그걸 보여드리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가장 첫 번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왜 샤프트를 고를 때 이 샤프트는 페이드형 샤프트예요, 드로우형 샤프트예요 라고 이렇게 제가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드리는 모델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성향은 드로우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혹은 페이드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간혹 그런 거 있죠. 스윙 패턴 자체가 인아웃이 크게 만들어지고 헤드 무게감을 많이 실어서 사용하는 골퍼의 스윙 타입이 드로우형 스윙을 하고 있다라고 예를 들면, 페이드 샤프트를 가지고도 구질은 드로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페이드형 골퍼한테 드로우 샤프트를 끼워줘도 일정 패턴의 무게를 몸쪽으로 끌고 당겨오는 타입이고, 임팩트 타이밍의 구질을 페이드형 스윙으로 갖고 오는 사람은 드로우 샤프트를 써도 페이드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함정은, 샤프트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은 드로우형에 가깝고 페이드형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스윙 패턴에 따라서 구질은 달라질 수 있는 게 첫 번째죠. 그래서 시타 영상을 가지고 리뷰를 하시는 몇몇 분들을 잘 보면, 안 그러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몇몇 분들을 보면 얘를 약간 교묘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페이드형 샤프트를 가지고도 드로우 형태의 구질을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드로우형 샤프트를 가지고 페이드 형태의 구질을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스윙 패턴이 바뀌나 스윙 타입을 조절하면 구질의 형태가 다른 샤프트를 가지고도 다른 구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에 속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죠. 그래서 샤프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샤프트가 다 성질이 먼저입니다. 뭐 예를 들면 드로우형 샤프트다, 페이드형 샤프트다, 토크 값이 얼마다, 뭐 이런 무게 배분이 어떻게 된다, 이런 내용들은 1대1의 조건이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시타 영상이나 구질의 영상을 보여주려면 무게 배분을 일정하게 사용하고 플랫 헤드가 지나가는 각도도 일정하게 고정된 상태의 동일 조건에 스타 머신을 통해서 보여주는 정보가 일반적으로 가장 정확하긴 할 건데, 이거의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이런 1대1 머신을 이용해서 구질 정보를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스윙의 패턴이, 궤적의 편차가 얼마만큼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구질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구질의 형태를 가지고 내가 쳤을 때, 내가 이용했을 때 저런 구질의 형태를 보여줄 거다라고 예상한다면 얘는 오류가 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스윙이 어떤 형태의 스윙인지를 파악을 해보시는 게 일단은 도움이 먼저 될 거고, 무게의 이동 방법이 얼마나 뭐 앞쪽으로 무게 이동이 많이 되고 있는지, 혹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밸런스 값을 정상적으로 다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게가 남아있는 만큼을 몸쪽으로 끌고 와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사실 어렵지 않은 정보거든요, 이거는. 내가 이거를 파악하는 건 상당히 쉬운데, 문제는 이 수치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이거를 정확하게 체크해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똑같은 샤프트의 종류를 다른 사람이 사용했을 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 최근에 오시는 분들한테 가장 많이 해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와이프 거 쳤더니 너무 잘 맞아요, 혹은 친구 거 쳤더니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살려고 그래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오류가 있죠. 친구 채 혹은 와이프 채, 다른 사람의 클럽을 딱 들어서 시타를 해보면 대부분 얘가 느낌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최근에 꽤 많이 여러분들한테 드렸거든요. 이거는 밸런스의 이동이 갑자기 크게 일어나거나 샤프트의 움직임이 갑자기 커지거나 적어졌을 때 임팩트의 전달감이 확 커지는 걸 느껴요. 그러면 얘를 좋다라고 보통 느끼거든요. 근데 또 하나가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우리는 골프를 칠 때 드라이버만 쓰지 않아요. 드라이버, 우드, 유틸 아이언, 웨지, 퍼터를 다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보통 클럽 밸런스의 구성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한 클럽을 완전하게 구성할 때 얼마만큼의 오차 범위 내에서 한 클럽을 만드느냐를 제일 중요하게 보통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드라이버 세팅하실 때 아마 오셨던 분들이나 저랑 사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항상 드라이버를 어떤 걸 쓰고 싶다, 어떤 샤프트를 바꾸고 싶다고 이야기하실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클럽 구성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이언 스펙은 어떤 걸 사용하고 계세요?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이 아이언 샤프트의 중량을 얼마짜리를 쓰고 계시고 우드나 유틸의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가장 많이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드라이버 샤프트의 중량이나 강도를 선택할 때 이 전체의 클럽이 갖고 있는 밸런스를 깨지 않기 위해서예요. 깨면, 이 클럽의 밸런스를 깨버리면 어느 하나가 잘 맞는 순간 나머지 클럽이 자꾸 작은 문제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의 밸런스를 깨지 않는 방법을 선택을 하라고 보통 권장을 드리고, 간혹 그런 분들 있죠. 아, 나는 누구 거 40g대로 낮췄더니 엄청 다루기가 편해, 드라이버가. 그리고 아이언 스펙은 못 쓰니까 지금 SE100을 쓰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40g대 드라이버와 129g짜리 드라이버 사이에 중량의 갭이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실제로 클럽을 들었을 때 느끼는 총중량의 밸런스도 길이를 맞춰서, 보통 제가 얘기하잖아요. 드라이버가 가장 가볍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헤드 무게가 가장 무거워져요. 그리고 헤드 무게가 무거워진 만큼 기장이 줄어드는 이유예요. 그래서 그게 이 클럽의 전체 밸런스를 유지하는, 세팅 밸런스 값을 유지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 이 무게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클럽의 길이가 줄어들고 샤프트의 강직도, 이 헤드를 흔들어대는 이 무게감을 버틸 수 있는 한계점 때문에 샤프트의 중량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 건데, 이걸 깨버리게 되면 뭔가의 밸런스가 확 깨진 상황에 무게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면, 채를 들었을 때 어떤 채를 들었을 때 요체마다 내 스윙 타입이 조금씩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죠. 간혹 그런 얘기를 하죠. 요즘에 가장 좀 많이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허인의 프로 영상들을 많이 보거든요. 허인의 프로님 보면 뭐 드라이버 가지고 페어웨이에서 쓰기도 하고 클럽을 막 4개만 갖고 치기도 하고 이런 걸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고, 굉장히 스타성이 있는 프로님이고 또 실제로도 결과가 좋게 나오는 프로님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아마추어한테 적용이 됐을 때는 어떠냐? 거의 어려워요. 이런 타입의 이런 패턴을 가지고 경기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아마추어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허인희 프로님이 쓰는 클럽들, 샤프트 정보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물어들 보시곤 하는데, 보통 우리가 뭐 허인희 프로님까지 갈 필요도 없죠. 우리가 레슨 프로님들만 봐도 그 프로님한테 어떤 임의적으로 랜덤으로 어떤 채를 쥐어주면 그 프로님은 4-5번의 시타를 통하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구질의 탄도의 거리감을 보여줍니다.
어떤 클럽을 쥐어줘도 어느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스윙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요 정도의 강도, 요 정도의 무게감일 때 내가 얘를 스윙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의 값이 넓죠. 이 범위가 넓다는 얘기는 클럽 밸런스의 유지 범위를 넓혀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도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스윙의 패턴이, 내가 회전하는 회전값의 스윙의 패턴이 일정하게 어느 정도 정해지고 나면 뭐 저는 요걸 달래쳤더니 요렇게 좀 세게 치려고 하면 요렇게 가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못하는 거예요. 스윙을 스피드로 조절할 수 있거나 임팩트 타이밍이나 무게감으로 밸런스로 혹은 구질의 변경의 패턴으로 변경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게 치려고 하는 거 조금 부드럽게 치려고 하는 정도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일정하게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중량이 확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런 상황이 딱 만들어졌을 때 엄청 헤매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밸런스의 오차를 딱 만들었을 때 어느 한 클럽을 잘 다루게 되면 다른 클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죠. 아, 분명히 얘가 잘 맞는데 얘가 왜 안 될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오는 문제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이 드라이버부터 웨지까지의 중량을 벌려놓은 이 갭을 줄여줘야 돼요. 이 클럽을 만들어 놓을 때에 중량 편차 값을 줄여놓고 일정한 패턴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뭔가를 바꾸고자 할 때, 뭔가 다른 클럽을 써보고자 할 때 그 오차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해야 다른 클럽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많이들 놓치고 계세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무조건 가볍고 편하게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낮아지는 중량. 그러니까 막 40g대 X를 써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40g대는 굉장히 움직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엑스트라까지 끌고 가서 강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실제로 중량의 한계점은 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이제 중량의 갭이 벌어지는 거기서 오는 오차부터 내 클럽에는 문제가 시작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샤프트를 선택을 하던 내가 써보고자 하는 샤프트를 선택을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제조사가 만드는 모든 샤프트를 다 쓸 수 있습니다. 다 쓸 수 있는데 단지 내가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하던 간에 내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클럽에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중량에 어느 정도 강도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밸런스로 여기에 들어갈 거냐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쓰고 있는 클럽의 문제를 만들지 않고 새로 만든 클럽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요. 대부분 근데 아마추어들은 뭐 드라이버에 굉장히 많이 연연해요. 왜냐면 거리하고 관련이 있기도 하고, 거리를 많이 보내는 거에 목적이 있는 분들이나 혹은 방향성 중심으로 똑바로 보내는 게 목적이 있는 분들이나 모두 다 기본적으로 줄어드는 거리는 다 불만을 가져요. 보통 방향성 중심의 샤프트로 올 때는 어느 정도 거리 손실감을 감안한 상태로 오차의 폭을 줄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비거리를 내는 형태는 거리를 내서 오차 범위를 넓힌다고 하더라도 거리를 더 많이 보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문제를 만드는 거고, 방향성 중심의 샤프트로 잘 끌고 와놓고도 이 줄어드는 거리를 더 채우려고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제가 그렇잖아요. 샤프트는 거리, 방향 두 가지를 다 만족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적정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비거리를 내는 데에, 내 엔진이 비거리를 내는 데에 훨씬 더 최적화가 돼 있다면 내가 낼 수 있는 비거리 한계점의 손실을 감안하고 방향성을 훨씬 더 타이트하게 만들면 효과가 좋을 거고, 내 엔진이 비거리를 내는데 조금 부적합하다면 이 엔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샤프트의 텐션의 도움을 받아서 비거리를 내는 형태가 도움이 될 거예요. 대신에 그만큼의 손실은 봐야 된다는 얘기죠. 똑바로 해서 조금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벌어지는 거에 대한 오차, 혹은 비거리가 줄어드는 만큼의 방향성이 가운데로 올 수 있는 것에 대한 오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의 핵심은 사실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클럽을 바꾸고자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클럽을 기준으로 놓고 내가 나머지 클럽을 쓰는데 문제가 없다면 내가 드라이버를 바꾸든 우드를 바꾸든 UT를 바꾸든 아이언을 바꾸든 이 구성이 되어 있는 클럽의 중량값의 오차를 굉장히 타이트한 형태로 놓고 이 줄여놓은 범위 내에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을 조금 충분히 고민하고 상담해서 결정할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샤프트를 써보고자 할 때 뭐 정보를 어딘가에서 얻으려고 할 때, 근데 그리고 요즘엔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유튜브가 됐던, 인스타가 됐던, 뭐 릴스가 됐던, 쇼츠가 됐던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구질의 영상이나 타격의 영상을 어떤 프로가 어떤 사람이 타격을 해서 보내는 구질은 나와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걸 참고하고 싶다면 이걸 지금 시타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의 스윙의 패턴이 나와 유사한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내고 있는 스윙 스피드나 궤적값이나 임팩트 타이밍이나 스윙의 모션이 나와 흡사한가를 고민을 해보고 참고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이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보통 하드 타입 샤프트들, 그러니까 요즘에 제일 흔한 문제가 뭐 그냥 브랜드를 하나 오픈을 할게요. 디아마나 GT 같은 경우 지금 허인의 프로가 쓰고 있는 이 디아마나 GT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시장에서 반응이 되게 뜨거워요. 핫해요. 대중적으로 많이 보여지는 건 사실 요즘에는 후지쿠라의 벤투스나 텐세이나 뭐 NX나 뭐 이런 모델들이 대중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지만 디아마나 GT는 약간 숨겨져서 고수들이 많이 찾거든요. 근데 대부분 하는 말이 40g대 엑스트라를 많이 얘기해요. 그 이유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누군가의 결과가 나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모델을 선택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뭐 40g대 엑스트라던 50g대 엑스트라던 50g, 60g대 엑스트라던 중량의 플렉스 강도는 내가 구성하고 있는 클럽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썼더니 결과가 좋더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써봐야지로 접근하는 건 실패율이 상당히 높고요. 설령 그렇게 접근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값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클럽의 문제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뭐 샤프트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제가 이제 다음 투어에디 새로운 샤프트 리뷰를 준비하고 하는 중간에 이전의 샤프트 영상들에 대한 거 뭐 밀려있는 댓글들 좀 정리하고 다른 분들이 올려놓은 영상에 대한 것들도 조금 취합을 하다 보니까 계속 좀 보이는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세 가지를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한참 시즌이고 막 이것저것 막 써보고 싶고 써보는 상황도 되고 주변에 동반하시는 분들이 박권 클럽들에 관심도 가지시고 막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저런 상황들을 다 떠나서 적어도 클럽은 내가 기준이어야죠. 누군가가 쓰고 누군가가 좋다가 아니라 내가 쓰는 클럽이 기준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캐치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궁금하신 건 언제나 문의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천천히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제임스 골프였습니다.